새벽 3시. 문 열어. 이 집 내 이름으로 돌렸어. 시어머니가 등기부등본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 은행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남편 인감 맞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서류엔 남편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명자 씨 맞으시죠? 근저당 설정 예약 접수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으로 걸려온 등기소 전화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근저당 설정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면 대리인이신가요? 박도윤 씨 명의로 어제 저녁 온라인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본인 아니신가요? 본인 아닙니다. 마포구 신혼집 아파트 관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로그인, 조회,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예고, 채권 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한다운 근저당권자 세입망상호금융. 이게 뭐죠?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그가 받았습니다. 여보, 저 지금 회의 중인데. 도윤 씨, 우리 집 근저당 설정하셨어요? 응? 무슨 소리야? 등기소에서 확인 전화 왔어요. 어젯밤에 당신 이름으로 접수했다고요.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와, 그거. 잠깐만.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지금 말해주세요. 5억이라는데요? 엄마가 급하게 필요하셔서.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요? 제 동의도 없이요? 다온아, 진정해. 형식적인 거야. 우리 집은 안 건드려. 그냥 은행에서 서류상 담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형식이요? 근저당권자가 바뀌는데 형식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멈춰 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 최명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엔 시동생 박도혁.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 두 사람은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계세요? 열쇠는 어떻게 해? 아, 다온아. 왔어? 도윤이한테 받았지.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못 오면 어떡해. 최명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근저당 얘기 들으셨어요? 응, 그래서 왔지. 다온아, 우리 가족 아니니? 5억만 내 이름으로 잠깐 빌려주면 돼. 도혁이가 신혼집 계약금 넣어야 하는데 당장 급하거든. 저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근저당은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제 집이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만약 도혁 씨가 갚지 못하시면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에이, 무슨 소리. 도혁이가 성실하게 갚을 건데 뭐. 도혁은 새 옷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헛기침을 했습니다. 형수, 걱정 마세요. 저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이에요. 라이브 커머스 대박 나면 6개월 안에 다 갚을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3년간 3번의 사업 실패, 매번 이번엔 대박이라며 시작했다가 빚만 늘린 남자. 도혁 씨, 지난번 카페는요? 그 전 수입 의류 사업은요? 그건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요. 타이밍이요? 아니면 허위 광고로 신고 들어가서요? 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 그거 오해예요. 그냥 과장 광고였을 뿐이고. 도혁아? 최명자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다온아, 그만해. 내가 시동생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믿고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따지고 드니? 가족이라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5억이에요, 어머니. 5억이 뭐 대단한 줄 아니? 우리 9억 팔아서 5억 나왔어.
그거 원래 도윤이랑 도혁이 둘 다 줄 돈이었는데 내가 먼저 도혁이한테 줬을 뿐이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 재산이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제 집은 아니에요. 내 집? 아니, 이 집 대출금 누가 내는 줄 알아? 최명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가 매달 300만 원, 너는 겨우 200만 원 내잖아. 그럼 이 집은 도윤이가 더 많이 낸 거지. 도윤이 엄마인 내가 그 정도 권리는 있는 거 아니니? 대출 비율은 저희 부부가 소득에 맞춰 정한 거예요. 그리고 집 명의는 공동명의입니다. 공동명의? 껍데기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최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온아, 나 진짜 실망이다. 내가 이럴 줄 몰랐어.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 얼마나 줬어? 너희 신혼여행 갈 때 500만 원 준 거 벌써 잊었니? 그건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거랑 제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에휴, 이 사람아. 최명자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알겠어. 그럼 나도 할 말 있어. 도윤이 인감증명서는 이미 받았어. 위임장도 준비했고 내일 아침에 등기소 가서 접수할 거야. 너 동의 안 해도 도윤이 동의하면 되거든.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남편이 자기 집 담보로 대출받는데 무슨 불법이야.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 최명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온아, 생각 잘해봐. 가족이 이렇게 갈라서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는 가족이잖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택배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수취인은 박도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 3통, 위임장 양식 5매, 근저당 설정 동의서, 그리고 택배 송장. 발신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발신인 최명자. 발송일 3일 전. 남편은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으라고? 아니, 가족이니까 더 선을 그어야 해. 저는 책상 위에 3개의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첫 번째, 인감증명서 전부 폐기. 두 번째, 집 열쇠 회수. 세 번째, 대출 계좌 분리. 남편이 창백하게 저를 봤습니다. 다온아, 엄마가 오해하시면 어떡해. 오해?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에요. 그날 밤 남편이 귀가한 건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등기소 사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다온아, 미안해. 회식이 길어져서. 앉으세요. 남편 도윤은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택배 보셨어요? 응. 3일 전에 도착했더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보내신 거. 다온아, 그건 일주일 전부터 알고 계셨죠? 어머니가 근저당 설정하려는 거.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화낼까봐. 화낼까봐서 숨기신 게 아니라 제가 반대할까봐 숨기신 거죠. 저는 노트북을 돌려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근저당 설정 예약 접수. 채권 최고액 5억. 채무자 한다운. 이게 뭐예요? 엄마가 급하게 필요하시대. 급하게요? 도혁 씨 신혼집 계약금이 급한 거죠. 그게 왜 제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일이 돼요? 다온아, 제발. 엄마는 도혁이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도혁이가 31살인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럼 9억 매각한 5억을 도혁 씨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집까지요? 그 돈은 이미 도혁이한테 줬어. 계약금으로. 그럼 끝났네요. 왜 5억을 더 빌려야 해요?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도금이 3억 더 필요하대. 그런데 도혁이는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도윤 씨, 정신 차리세요. 도혁 씨는 지난 3년간 3번 사업 망했어요. 신용불량 직전이에요. 그 사람이 5억을 갚을 것 같으세요? 이번엔 다를 거야. 라이브 커머스는 요즘 대세잖아. 대세면 투자자가 돈을 댈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담보로 대출받을 이유가 없죠.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온아,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리면 안 될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도윤 씨, 저도 어머니 고생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거랑 이건 달라요. 우리 집은 우리가 20년 동안 대출 갚아야 하는 집이에요. 매달 500만 원씩? 제가 매달 200만 원 내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제 월급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가족이면 무조건 희생해야 해요?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선을 지켜야 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박신의 효도 통장.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서류 검토 끝났대. 내일 오전 10시에 등기소 접수하면 돼. 엄마 감사합니다. 형수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은행 상담까지 끝내셨네요? 다온아. 도윤 씨, 저 지금 진지해요. 내일 등기소 접수되면 저 이 집 나갈 거예요. 뭐? 근저당 설정되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대출 상환 중단할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온아, 그럼 연체돼. 우리 신용 다 깨져. 그럼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제 집을 담보로 잡으신 분이 책임지셔야 해요. 제발 이러지 마.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인감증명서 폐기 신청서. 내일 아침 9시에 주민센터 가요. 당신 거, 제 거 전부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을 거예요. 비밀번호는 저만 알아요. 다온아. 그리고 이거요. 저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 열쇠. 현관 비밀번호 오늘 밤 12시에 바꿀 거예요. 스마트락 관리자 권한도 제 핸드폰으로만 설정해요. 그럼 엄마는? 방문 예약제요. 최소 3일 전에 우리 둘 다 동의해야 열쇠 빌려드려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온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오시고 싶으실 때 자유롭게 오셔야지. 자유롭게 와서 제 인감증명서 훔쳐가는 건 괜찮고요? 그건, 도윤 씨, 저 더 이상 안 참아요. 지난 5년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는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대출 상환 계좌 분리. 당신이 300만 원 내는 계좌 따로, 제가 200만 원 내는 계좌 따로. 공동 계좌 해지요. 왜? 지금까지 잘 썼잖아. 어머니가 공동 계좌 비밀번호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달에 50만 원 빠져나간 거 봤어요. 어머니 카드값. 도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요. 내일 등기소 접수 막을 거예요? 안 막을 거예요? 엄마가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 그럼 저랑 어머니 중에 누구 편이세요? 다온아, 왜 편을 가르는 거야? 우리 가족인데.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을 긋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함부로 밟지 말라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서류, 통장, 도장, 그리고 또 하나. 서재 금고 안에 보관해둔 시동생 도혁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바인다. 지난해 명절 때 도혁이 술 취해서 자랑하듯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형수, 이거 보세요. 세금 아끼는 방법이에요. 가짜 계산서 끊어서 비용 처리하면 세금 반으로 줄어요. 저는 그때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혹시 몰라서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중 잠금을 설정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 국외 파견 최종 발령 통보, 발령지 케냐 나이로비 내륙 거점, 기간 18개월, 출국일 2025년 11월 15일, 특이사항 발령 취소 시 위약금 5천만 원.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8개월. 그동안 준비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승진의 기회, 연봉 상승, 경력의 전환점. 하지만 지금 떠나면 이 집은?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박신의 효도 통장. 사진 등기소 앞 셀카 내일 아침 10시 여기서 만나. 도윤아, 인감증명서 챙겨와. 엄마, 형수도 오시나요? 안 와도 돼. 도윤이 도장만 있으면 돼. 저는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국일 11월 15일. 그리고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접수하시면 18개월 동안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전송 완료. 그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 줄을 더 입력했습니다. 전 내일 출국 준비 들어갑니다. 18개월. 떠나되 통제한다. 이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떠나면 끝난다고? 아니, 난 떠나서 지배할 거야. 저는 은행 창구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출 상환 계좌 분리 신청합니다. 자동이체 해지하고 개별 계좌로 재설정해 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인데 괜찮으세요? 네. 각자 책임지는 거니까요. 11월 12일 오전 9시. 저는 주민센터 창구에 섰습니다. 인감증명서 전부 폐기 신청합니다. 본인 확인되셨습니다. 기존 인감 폐기 후 신규 등록하시겠어요? 네. 비밀번호는 새로 설정하고요. 대리 발급 차단 설정 부탁드립니다. 확인했습니다.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창구를 나서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온아, 어디야? 주민센터요. 인감 폐기했어? 네. 당신 것도 같이 신청했어요. 당신이 직접 와서 재등록해야 해요. 다온아, 도윤 씨,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오늘 등기소 가셔도 소용없다고요. 인감증명서 효력 없어졌으니까.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나셨어. 지금 우리 집 앞에 계셔. 열쇠 없으시니까 못 들어가시겠네요. 비밀번호도 바꿨어? 네. 어젯밤 12시예요. 다온아, 제발. 이러면 안 돼. 엄마가 지금 울고 계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출 상환 계좌 분리 신청하려고요. 은행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대출이시네요. 네. 현재 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중이신데 분리하시면 각각 따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서류 작성, 신분증 확인, 계좌 개설, 자동이체 설정.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각 계좌에서 따로 출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창구를 나오자 핸드폰에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온아, 문 좀 열어줘. 엄마 밖에서 이 시간째 서 있어. 형수님, 엄마 좀 들여보내주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니?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창피해서 어떡해. 저는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방문은 3일 전 예약제입니다. 오늘은 예약 없으셨죠? 돌아가세요. 예약?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예약을 받아?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요. 다온아, 너 진짜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오후 2시, 법무사 사무실. 가처분 신청 가능한가요?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완비되면 3일에서 5일 내 법원 결정 나옵니다. 좋아요. 신청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바로 세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증여세 역추진 가능성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무사가 메모를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9억 매각대금 5억을 시동생에게 일시 이체했다고요? 네. 한 달 전에요. 직계 아닌 형제간 증여면 세율이 높습니다. 5억이면 증여세만 1억 가까이 나올 거예요. 신고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추가됩니다. 합치면 1억 5천 정도 예상되네요. 신고 촉구 가능한가요? 제보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온아, 우리 좀 얘기하자.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문 앞에서 울었어.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 이제 우리 동네에서 못 살 것 같아. 동네에서 못 사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 집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다온아, 제발. 엄마한테 사과 좀 해. 사과요? 제가 왜요?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갔잖아. 인간 패기에 열쇠 회수에 계좌 분리까지. 엄마 입장에선 완전히 무시당한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제 재산 제가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렇게까지 안 하면 어머니가 제 집 담보로 5억 대출 받으셨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온아, 엄마가 진짜 화나셨어.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저 해외 파견 가요. 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11월 15일 출국. 케냐. 18개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8개월? 그럼 나 혼자? 네. 당신이 이 집 지켜야죠. 다온아, 농담이지? 아니요, 진심이에요. 저 오늘 출국 준비 들어가요. 짐 싸고 비자 신청하고 예방접종 받아야 해요. 그럼 나는? 나 혼자 대출 500만 원 어떻게 갚아? 당신이 300만 원, 저는 제 계좌에서 200만 원 자동이체 설정해뒀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도윤 씨,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어머니 편에 서서 5억 더 짊어질 거예요. 아니면 저랑 이 집 지킬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서재 금고에 보관해둔 서류들, 허위 세금 계산서 바인더 사진, 가족 단톡방 효도 통장 인증 스크린샷, 9억 매각 그리고 도역 계좌 이체 내역, 법무사 세무사 상담 녹취록, 모두 PDF로 스캔해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증거는 언제나 복사본을 만들어둬야 해. 스마트락 설정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관리자 한다운 단독. 임시 비밀번호 24시간 유효. 1회 사용 후 자동 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박신혜 효도 통장. 도윤아, 엄마 진짜 속상하다.
내 와이프가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데 넌 가만히 있니? 형수 좀 말려. 엄마 요즘 밥도 못 드시고 계세요. 다온아, 내가 해외 간다며? 좋아. 그럼 내가 없는 동안 엄마가 이 집 관리할게.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어머니, 관리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락 비밀번호는 매주 바뀌고 관리비 공과금은 자동이체 설정돼 있습니다. 뭐, 내가 없는데 누가 청소하고 환기하냐? 남편이 하겠죠. 박도윤, 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 와이프가 널 이렇게 만드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남편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한참 뒤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다온이랑 얘기 좀 해볼게요. 얘기로 되는 애가 아니야. 내일 당장 등기소 가자.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다온아. 네. 엄마가 알아서 하신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직도 떠나지 않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폴더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증거 49개 파일, 백업 완료.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해요. 하지만 법원 결정은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창밖의 실루엣이 사라졌습니다. 18개월.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는 남편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9000km 밖에서 증거를 쌓을 것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전략적 이탈이지. 저는 법원 앞에 섰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처분 접수 완료. 시어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미 판이 뒤집혔다는 걸. 11월 14일 출국 전날. 저는 법원 민사 접수 창구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인 한다온 씨, 피신청인 박도윤, 최명자 씨 맞으시죠? 네. 공동명의 부동산이고 근저당 설정 시도에 대한 방어 목적이시네요. 맞습니다. 첨부 서류 확인됐습니다. 접수 완료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3에서 5일입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서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완료.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저는 이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세무서. 증여세 과세 자료 제보하려고 합니다. 세무서 직원이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건인가요? 형제간 고액 증여입니다. 5억 원 이체인데 신고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있으세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체 내역, 부동산 매각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다 들어 있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 후 처리 예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제보자 신상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생활신탁 설계서, 세무사가 작성해준 초안이었습니다. 생활신탁 구조 설계안, 위탁자 박도윤, 한다온, 수익자 최명자, 신탁재산 현금 3억 원, 운용방식월 정액 지급월 200만 원, 특약사항 일시 인출 불가, 수익자 단독 인출 불가 위탁자 2인동의 필수, 효도는 하되 통제는 한다. 신탁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매월 안정적으로 돈을 들이되 한 번에 목돈을 요구하는 일은 차단하는 구조.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온아, 내일 진짜 가는 거야? 네. 18개월. 네.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온아,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어. 이제라도 할 수 있으세요? 노력할게. 도윤 씨, 노력이 아니라 결정이 필요해요. 어머니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왜 꼭 편을 가르는 거야? 편을 가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선을 넘으셨어요. 제 인감증명서 몰래 준비하고 제 집 담보로 5억 대출 받으려고 한 게 선을 넘은 거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오나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좀 급하시고 자식들 챙기려고 앞뒤 안 가리시는 거지. 그게 변명이 돼요? 아니, 변명은 아니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박신혜 효도 통장. 오늘 등기소 또 갔다 왔어. 접수 안 받아주더라. 왜 그런지 아니? 왜요, 엄마? 인감증명서가 폐기됐대. 누가 그랬게? 다온이지? 다온아, 내가 그랬어? 내가 우리 도윤이 인감까지 폐기했어?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니까 공동동의 없이는 근저당 설정 불가능합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게 그렇게 재밌니? 재미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존? 에휴, 웃기네. 네가 뭘 안다고. 좋아. 내가 해외 가면 엄마가 도윤이 설득해서 다시 신청할 거야. 18개월이면 충분해. 저는 다음 문자를 조심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들어갔습니다. 법원 결정 나오면 근저당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단톡방이 얼어붙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뭐, 가처분? 다온아, 내가 법원에 신청했어? 저는 답장을 했습니다. 네. 너 진짜. 도윤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박도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온아, 너 진짜 가처분 신청했어? 네. 언제? 오늘 아침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했으면 막으셨을 거잖아요. 다온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를 법적으로 막다니. 심한 건 어머니예요. 제 동의 없이 제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한 게 심한 거죠. 그래도 그렇지. 법원까지 가다니. 도윤 씨, 저 더 이상 대화로 안 돼요. 어머니는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에요. 법밖에 답이 없어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오나 엄마가 이걸 알면 엄마가 어떻게 되실지. 어떻게 되긴요. 근저당 설정 못 하시는 거죠. 다오나, 제발. 취하할 수 없어? 가처분. 안 돼요. 왜? 제가 떠나 있는 18개월 동안 당신이 흔들릴 거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캐리어 2개, 노트북 가방, 서류 파일,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윤 씨, 응. 18개월 동안 당신이 이 집 지켜야 해요. 대출 상환, 공과금 관리비. 제 몫은 자동이체 돼 있으니까 당신 몫만 챙기면 돼요.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절대 인감증명서 내주지 마세요. 알았죠? 응. 만약 어머니가 제 인감 재발급 받으려고 하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해요. 제가 주민센터에 차단 요청 넣어둘게요. 다오나. 네. 잘 다녀와.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최명자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다온아,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드니? 어머니, 법원? 가처분? 너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야? 어머니가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선? 무슨 선? 엄마가 며느리한테 도움 좀 청하는 게 선을 넘는 거야? 5억 대출을 제 동의 없이 진행하신 게 선을 넘으신 거예요. 최명자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다온아, 제발. 가처분 취하해줘. 엄마가 빌게. 응? 안 돼요. 왜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제 집을. 최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너 해외 가 있어. 18개월 동안. 그 사이에 엄마가 도윤이 설득해서 다 해결할 거야. 못 하실 거예요. 가처분 결정 나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법이 뭐가 대수야? 엄마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요? 최명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없는 동안 도윤이 마음 돌리면 돼. 그럼 가처분도 취하할 수 있잖아.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응, 18개월 후에 봐요. 그때 당신 선택이 뭔지.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바로 선이에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온아, 너 후회할 거야.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박신의 효도 통장. 사진 등기소 접수 확인증 다온아, 이거 봐. 엄마가 오늘 접수 완료했어. 내가 뭘 하든 엄마는 방법을 찾아.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신청 접수. 접수일 2025년 11월 14일 오후 5시. 신청인 최명자. 대리인 신청? 아직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법무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괜찮습니다. 가처분 결정 나오면 자동으로 효력 정지됩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한다운 씨, 이미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법원 결정만 기다리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8개월. 그 사이에 어머니는 남편을 설득할 것이고 저는 9,000km 밖에서 증거를 쌓을 것입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감정보다 오래 갑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때론 9,000km 떨어진 곳에서도. 저는 케냐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벽 3시, 한국은 오전 10시. 법원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알림음 하나. 게임 오버 사운드였습니다. 가처분 인용. 근저당 설정 효력 정지.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11월 20일 케냐 나이로비. 시차는 6시간. 한국이 낮이면 이곳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주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기타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됐다. 저는 곧장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문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등기부에 가처분 표시가 올라갑니다. 근저당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접수하신 건요? 효력 정지됩니다. 등기소에서 자동으로 반려 처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무사, 증여세 건 진행 상황 어떻게 됐나요? 세무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자료가 명확해서 이번 주 안으로 과세 예고 통지 나갈 것 같습니다. 금액은요? 증여세 본세 약 9천만 원, 가산세 포함하면 1억 3천 정도 예상됩니다. 시동생명의 계좌로 통지 가나요? 네, 수증자인 박도혁 씨 앞으로 발송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1단계 근저당 차단 완료. 2단계 증여세 역추징 진행 중. 3단계 자금 흐름 동결되기. 다음은 남편.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처분 인용됐어요. 이제 어머니는 근저당 설정 못하셔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 엄마가 방금 등기소에서 전화 받으셨어. 반려됐대. 그럼 됐네요. 됐다고? 다온아, 엄마가 지금 완전히 화났어. 나보고 이혼하래. 이혼이요? 응. 너랑 이혼하고 재혼하래. 그럼 집을 다시 정리할 수 있다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다온아, 미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뭐가요? 엄마가 매일 전화하셔. 하루에 10번씩. 내가 내 편을 들었다고, 불효자라고, 이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그래서요? 나 혼자 대출 500만 원 감당하기 힘들어. 내가 200만 원 자동이체 해줬다고 했잖아. 근데 카드값이랑 생활비까지 하면 내 월급으로는 안 돼. 원래 그 금액 맞춰서 살았잖아요. 그게 엄마가 가끔 급하다고 하시면 좀 드렸거든. 이번 달도 50만 원 보냈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주고 있었구나. 가족 단톡방 박신의 효도 통장을 열었습니다. 최근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이번 달 병원비 좀 보태줘. 50만 원만. 송금 완료 캡처. 고맙다 아들. 역시 넌 효자야. 형, 나도 좀 이번 달 적자라. 송금 완료 캡처 마이너스 30만 원. 한 달에 80만 원? 저는 계산기를 켰습니다. 남편 월급 450만 원. 대출 상환 300만 원. 가족 송금 80만 원. 남는 돈 70만 원.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도윤 씨, 지난달 카드값 얼마예요? 180만 원. 180만 원을 어떻게 쓰셨어요? 그게 엄마랑 도혁이랑 밥 먹고, 엄마 병원 모시고, 엄마 약값 내고, 그거 다 당신 카드로 내셨어요? 응. 엄마가 당장 급하시다고 해서. 도윤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 월급으로 안 돼요. 이러다 당신 신용불량 돼요.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엄마한테 안 드릴 수도 없고. 왜 못 드려요? 엄마가 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당신 인생 망가뜨리면서까지 드려야 해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온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가처분 취하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대. 너만 동의해주면. 안 돼요. 다온아, 제발. 도윤 씨, 제가 동의하면 우리 집 담보로 5억 대출 나가요. 그럼 우리 인생 끝이에요. 하지만, 도윤 씨, 지금 당신 카드 잔액 얼마예요? 200만 원 남았어. 이번 달 대출 상환일이 25일이죠? 응. 5일 남았네요. 300만 원 어디서 구할 거예요?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보세요. 다온아,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집 담보로 5억 받으려고 하시면서 아들 대출 상환 300만 원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공동의 집을 지키려면 각자는 자기 몫부터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세무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여세 통지 빨리 진행 가능한가요? 세무서에 독촉 넣어보겠습니다. 11월 23일 한국 시간 오전 10시 세무서에서 박도혁 앞으로 우편이 발송됐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서 수증자 박도혁 증여재산가액 5억 원 증여세 산출세액 9,200만 원 가산세 3,800만 원 총 납부세액 1억 3천만 원 납부기한 2025년 12월 31일 오후 3시 가족 단톡방 박신혜 효도통장 엄마 세무서에서 통지 왔어요. 1억 3천만 원? 뭔 소리야? 사진 과세 통지서. 이게 뭐야? 증여세? 엄마가 저한테 5억 주신 거 증여세 안 냈잖아요. 지금 세무서에서 역추징 들어왔어요. 그게 왜 1억이 넘어? 가산세 때문이에요. 신고 기한 넘어서 과태료 붙었어요. 도윤아, 이거 어떡하지? 도윤아, 대답 안 해? 저도 모르겠어요. 형, 나 어떡해. 1억을 어디서 구해? 진정해. 엄마가 알아볼게.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옥 매각금 5억은 이미 도혁에게 넘어갔고 도혁은 그 돈으로 신혼집 계약금과 사업 자금을 썼습니다. 남은 건 없었습니다. 11월 24일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온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나 내일 대출 못 갚을 것 같아. 카드 잔액 다 쓰셨어요? 응. 엄마 병원비 내고 도혁이 급하다고 해서 20만 원 보내줬더니 이제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 300만 원 중에 50만 원이요? 응. 그럼 연체네요. 다온아, 제발 좀 도와줘. 너 계좌에서 250만 원만 보내줘. 안 돼요. 왜?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니까 각자 몫만 내는 거예요. 제 200만 원은 자동이체 됐어요. 당신 300만 원은 당신이 책임져야죠. 다온아, 도윤 씨, 어머니한테 부탁해 보세요. 아들 대출 연체된다고. 이미 말했어. 엄마도 지금 돈이 없대. 도혁이 세금 때문에 정신없으시대.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온아,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신용 다 깨져. 그럼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5억 주시면서 증여세 생각 안 하신 분이 책임지셔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1월 25일 오전 9시 대출 자동이체 실패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KB은행 대출 상환 실패, 잔액 부족, 연체 이자 발생 예정. 오후 2시 가족 단톡방 박신혜 효도통장 엄마, 나 대출 연체됐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갚았어요. 다온이는? 다온이는 자기 몫 200만 원 자동이체 됐는데 제 몫 300만 원이 부족해서요. 그럼 얼마가 필요한데? 250만 원이요. 도윤아, 미안해. 엄마도 지금 도혁이 세금 때문에 한 푼도 없어. 저도 진짜 없어요. 형, 미안. 다온이한테 부탁해봤어? 안 도와준대요. 남편이 연체되는데? 각자 몫은 각자 책임지라고 했어요. 2년이 진짜. 저는 케냐 숙소에서 이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 대출 연체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몫 다 냈습니다. 돈이 멈추자 가면도 멈췄습니다. 남편의 카드 잔액 50만 원, 어머니의 계좌 바닥, 시동생의 세금 폭탄 1억 3천. 돈의 흐름이 끊긴 순간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체면은 영수증 앞에서 무너진다. 저는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습니다. 49개의 증거 파일.
49개의 파일. 그 안엔 웃음소리, 송금 캡처, 거짓말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체면? 아니, 거짓의 체면.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1월 27일.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신고센터, 허위가장 광고, 박도혁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제품 쓰면 한 달에 10kg 빠집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됐어요. FDA 승인. 미국에서 대박난 제품.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FDA 승인 기록 없음. 의학적 검증 논문 없음.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허위 광고 혐의. 피신고인 박도혁. 상호명 도영 라이브. 증거자료 방송 영상 3건. 제품 상세 페이지 캡처 8건. 제출 완료. 다음은 국세청. 법인카드 유용 의심 신고. 박도혁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저는 지난해 명절 때 도혁이 자랑하듯 보여준 영수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형수, 법인카드 신기하죠?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세금 안 내도 돼요. 가족 식사도 접대비라고 쓰면 되고, 그때 촬영한 사진들,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 업무용품비, 해외여행 항공권 출장비, 고급 레스토랑 가족 식사 접대비,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신고서 작성,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 피신고인 박도혁, 법인명 도영 라이브 주식회사, 증거자료 영수증 사진 12건, 신고 클릭, 전송 완료.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대신 제 마음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족 단톡방 박신혜 효도통장 캡처 파일, 지난 5년간의 대화 기록, 이번 달 효도통장 200만 원 입금 확인, 도윤이 고마워. 엄마 이거 샀어. 도윤이가 사준 거야. 형 부럽다. 나도 결혼하면 형수한테 효도통장 받아야지. 저는 이 대화들을 PDF로 정리했습니다. 제목 효도통장이라는 이름의 비자금 흐름. 그리고 세무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자료로 뭘 할 수 있나요? 흐름 추적이 가능합니다. 박도윤 씨에서 최명자 씨로 매월 이체된 금액이 2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2천만 원. 이게 증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상인가요? 직계존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입니다. 1억 2천만 원이면 공제 초과분 7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예고 가능한가요?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검토 후 통지 나갈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하신 박도혁 씨 건 조사 착수했습니다. 허위 광고 혐의 인정되면 과태료 최대 5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일 국세청에서 박도혁에게 통지가 발송됐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조사 대상 도영 라이브 주식회사. 조사 사유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 예상 추징세액 약 2천만 원. 가족 단톡방 박신혜 효도통장. 엄마, 국세청에서 또 통지 왔어요. 또 법인카드 조사한대요. 2천만 원 추가. 뭐, 왜 자꾸 세금이 나와?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증거 자료까지 첨부됐대요. 증거 자료? 제 영수증 사진들이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최명자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온이다. 네, 다온이가 신고했어. 분명해. 형수가요? 왜요? 복수하는 거지. 우리한테. 저는 이 대화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12월 5일 세무서에서 최명자에게 통지가 발송됐습니다. 증여세 과세 예고 통지서. 증여자 박도윤, 수증자 최명자. 증여재산 현금 1억 2천만 원 2020에서 2025. 공제액 5천만 원. 과세표준 7천만 원. 증여세 약 1,200만 원. 가족 단톡방 박신혜 효도통장. 나한테도 왔어. 증여세. 뭐, 엄마도요? 내가 5년 동안 준 돈, 그거 증여래. 1,200만 원 내래. 그게 왜 증여예요? 효도잖아요. 세무서에서는 증여래. 직계존속간 증여는 5천만 원까지만 공제고 초과분은 세금 내야 한대. 엄마, 그럼 우리 집안 세금만 얼마예요? 내 거 1,200만 원, 내 거 1억 3천만 원, 법인카드 2천만 원. 합치면 1억 6,200만 원. 다온이가 다 신고한 거야. 분명해. 설마. 설마가 아니야. 증거자료가 우리 단톡방 캡처야. 이거 다온이 아니면 누가 갖고 있겠어? 12월 7일 밤 최명자에게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다온아.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신고했지? 네. 뭐? 제가 신고했어요. 허위 광고,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루. 전부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냐고요? 쉬웠어요. 증거가 다 있었으니까요. 다온아, 너 진짜 미쳤구나. 시가족을 신고하다니. 시가족이라서 안 신고해야 하나요? 오히려 시가족이니까 더 확실하게 처리했죠. 다온아, 너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어머니는 제 집 담보로 5억 받으려고 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한가요? 그건 가족을 위한 거였어.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불법을 저지르신 거죠. 저는 그냥 합법적으로 신고했을 뿐이에요. 최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온아, 제발. 취하해줘. 신고 취하하면 안 돼? 안 돼요. 왜?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니까요. 시작? 뭐가 시작이야? 어머니가 제 집에 손 대려고 한순간부터 전 준비하고 있었어요. 증거 수집, 법률 검토, 신고 타이밍. 전부 계획된 거예요. 다온아. 어머니, 저 18개월 후에 돌아가요. 그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버티실 수 있는지 지켜볼게요. 너 돌아오면 이 집 주인 바뀐다. 바뀌긴요.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확실하게 주인이 될 거예요. 다온아.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어머니. 정리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선택하세요. 어머니 편에 서서 1억 6천 세금같이 짊어질 거예요. 아니면 제 편에 서서 정리할 거예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 가족 단톡방 박신혜 효도통장. 도윤아, 엄마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다온이가 돌아오면 엄마가 직접 얘기할 거야. 이혼하라고. 엄마, 너 그년이랑 살 수 없어. 시가족을 신고하는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아요. 형수는 너무 심했어요. 도윤아, 넌 효자야. 엄마를 위해서 그 여자랑 헤어져야 해. 대답 안 해? 엄마,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체면이 무너지면 진짜 인간이 드러납니다. 체면은 무너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세무조사, 과태료, 허위 광고, 그리고 남편은 아직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 편이었습니다. 각성은 고통 끝에 온다. 남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다온아, 나 결정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8개월의 기다림, 수백 개의 증거, 수십 번의 싸움.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움직였습니다. 12월 20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겨울, 케냐는 건기. 저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돌아와 숙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네, 나 결정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요? 엄마한테 말했어. 더 이상 못 도와드린다고. 진짜요? 응. 오늘 엄마 만나서 얘기했어.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울었어. 나보고 불효자라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씨, 근데 다온아, 나 깨달았어.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거더라. 그제야 저는 5년의 결혼 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지난달에 내가 대출 연체됐을 때 엄마한테 250만 원만 달라고 했거든.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내 와이프한테 받아래. 나한테 5년 동안 1억 넘게 받아놓고 내가 급할 땐 250만 원도 안 주시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온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도윤 씨, 나 지금부터 제대로 할게. 엄마한테 돈 돌려받을게. 돌려받기요? 응. 5억. 5억이요? 엄마가 9억 팔아서 도혁이한테 준 5억. 그 중에 3억은 다시 받을 거야. 어떻게요? 도혁이한테 직접 갈 거야. 세금 1억 6천 내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신혼집 계약 포기하고 계약금 돌려받으라고 할 거야. 그럼 5억 중에 3억은 남잖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윤 씨, 도혁 씨가 그걸 동의할까요? 안 하면 나도 방법이 있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요? 증여세 1억 3천, 법인카드 추징 2천, 합쳐서 1억 5천이잖아. 이거 도혁이 혼자 못 내. 도혁이가 파산하면 엄마도 연대보증 서 있으니까 엄마한테 청구 들어가. 그럼 엄마는 결국 내게 도움 요청할 수밖에 없어. 그럼요. 그때 조건을 걸 거야. 3억 돌려주면 내가 세금 도와드린다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 씨 언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당신한테 배웠죠. 증거 모으고 타이밍 재고 협상하는 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3억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요? 생활신탁 만들 거야. 당신이 전에 얘기한 거. 생활신탁이요? 응. 3억을 신탁에 넣고 엄마한테 매월 200만 원씩 드리는 거. 근데 일시 인출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 둘 동의 없이는 못 쓰게. 도윤 씨, 다온아, 미안해. 내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해줘서 고마워요. 다온아, 나 진짜 사랑해. 너 없으면 나 망했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남편이 시동생을 만났습니다. 가족 단톡방 박신의 효도 통장. 도혁아, 우리 좀 만나자. 왜요, 형? 세금 문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과 도혁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 도혁아, 너 지금 세금 1억 5천 어떻게 낼 거야? 형, 저도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요. 신혼집 계약 어떻게 됐어? 계약금 5억 넣었는데 중도금을 못 내서 계약 파기될 것 같아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20% 떼고 4억 돌려받아요. 4억이면 세금 내고 2억 5천 남네. 네, 근데 그걸로 뭐 하죠? 엄마한테 드려. 네. 엄마가 너한테 준 5억 중에 3억은 돌려드려야 해. 그럼 엄마가 세금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어. 형, 그럼 저는요? 너는 2억 5천 있잖아.
그걸로 제기해. 2억으로는 신혼집도 못 사는데요. 그럼 전세 사라. 사업 정리하고 취업해. 31살이면 아직 늦지 않았어. 도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형수가 시킨 거예요? 아니, 내 결정이야. 도혁아,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 길 잘못 들었어. 사업 3번 망했잖아. 허위 광고로 신고 들어갔고 법인카드 유용도 걸렸어. 이대로 가면 너 파산이야. 형, 나도 더 이상 못 도와줘. 지난 5년간 너한테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이제 그만. 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형. 제가 정리할게요. 1월 5일. 도혁이 신혼집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위약금 1억을 제하고 4억이 환불됐습니다. 그중 3억을 최명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가족 단톡방 박신의 효도 통장. 송금 완료 캡처 마이너스 3억 원.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윤아, 내가 시켰구나. 네, 엄마. 이제 이 돈으로 세금 내시고 나머지는 신탁 만들어서 관리할게요. 신탁? 엄마한테 매월 200만 원씩 드릴게요. 평생? 근데 일시 인출은 안 돼요. 엄마 돈 맞아요. 근데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엄마가 또 도혁이한테 몰아주시면 안 되니까요. 도윤아, 엄마 선택하세요. 신탁 동의하시면 매월 200만 원 드려요. 거부하시면 세금 1억 6천 엄마 혼자 내셔야 해요. 최명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았다. 1월 10일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탁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생활신탁계약서. 위탁자 박도윤 한다운. 수익자 최명자. 신탁재산 금 3억 원. 운용방식 매월 25일 200만 원 자동 송금. 특약사항. 수익자 단독 인출 불가. 일시 인출 시 위탁자 2인 서면 동의 필수. 신탁 해지 시 위탁자 2인 동의 필수. 최명자가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윤아,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네, 엄마.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다온이가 시킨 거지? 아니요. 제 결정이에요. 최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나 보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전 어른이에요.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신탁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온아, 됐어. 신탁 완료. 고생했어요. 다온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망했을 거야.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18개월 후에 봐요. 응, 기다릴게. 남편이 변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제 편에 섰습니다. 3억 신탁, 매월 200만 원, 일시 인출 불가. 효도는 하되, 통제는 한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평화는 통제에서 온다는 걸. 18개월 만에 귀국. 남편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다온아, 준비 다 됐어. 이제 우리가 주인이야. 2027년 5월 15일. 인천공항. 18개월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남편이 보였습니다. 다온아, 도윤 씨,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남편은 제 캐리어를 끌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 당신은? 저도요.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차에서 얘기할게요. 차 안에서 남편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근저당 무효 확정 판결문.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판결 가처분 인용 확정. 주문 피신청인들의 근저당 설정 신청은 무효로 한다. 이게 언제 나왔어요? 3개월 전. 엄마가 항고했는데 기각됐어.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냥 받아들이신 것 같아. 그리고 이건요? 2번째 서류.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도 서류가 증거가 됐습니다. 신뢰는 문장으로 증명해야 하니까. 공동의결제 합의서. 당사자 박도윤, 한다운. 합의 내용. 부동산 처분, 담보 설정, 대출 신청 시 양 당사자 동의 필수. 월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사전 협의. 가족지원금 월 200만 원 이내로 제한 생활신탁 별도.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우리 둘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생겨. 도윤 씨, 다온아, 나 정말 달아졌어. 더 이상 엄마 말만 듣고 살지 않아.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남편도 서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우리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개방.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청소하셨어요? 응. 당신 오기 전에 다 정리했어.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응. 1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어. 열쇠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시니까. 도윤 씨,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셔. 매월 200만 원 들어가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근데 예전처럼 돈 달라는 말씀은 안 하셔. 다행이네요. 응. 엄마도 이제 아신 것 같아. 돈으로 자식 묶을 수 없다는 거.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보관해뒀던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바인더 사진, 가족 단톡방 캡처, 등기부등본, 법원 결정문, 신탁계약서. 증거 잘 보관했네요. 응. 당신 없는 동안 혹시 몰라서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어. 도윤 씨, 고마워요. 아니야. 제가 미안하지.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도혁이 취업했어. 진짜요? 어디요? 중견기업 마케팅팀. 연봉 4천. 잘 됐네요. 응. 도혁이가 많이 달라졌어. 이제 법인카드 유용 같은 거 안 해. 어머니는요? 엄마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사셔. 생활신탁에서 매월 200만 원 나가니까 그걸로 생활하시고. 외로우시진 않으시대요? 가끔 만나러 가. 근데 예전처럼 돈 얘기는 안 하셔. 그냥 밥 먹고 산책하고 그렇게 지내. 다행이에요. 다온아, 엄마가 한번 만나고 싶으시대. 저를요? 응. 사과하고 싶으시대. 만나줄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만날게요. 5월 20일. 저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최명자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다온아, 어머니, 잘 지냈니? 네. 케냐는 어땠어? 좋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최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온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한 거, 내 인감을 몰래 준비한 거, 다 잘못한 거야. 엄마가 욕심이 과했어. 도혁이한테 너무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아. 도윤이는 너무 착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를 신고한 거. 아니야. 내가 옳았어. 엄마가 선을 넘었어. 다온아, 이제 알았어.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선이 있더라. 그 선을 넘으면 가족도 남이 되는 거더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다온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네, 고마워. 이제야 진짜 사과와 진짜 용서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봤습니다. 도윤 씨, 응? 우리 이제 뭐 하죠? 우리 집 지켰잖아요. 이제 뭐 하죠? 남편은 웃었습니다. 살지 뭐.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요? 응. 대출 갚고, 저축하고, 여행 가고. 그렇게. 좋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18개월 전 이 집을 떠날 때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도 시동생의 담보도 아닌 우리 부부의 집.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가족 단톡방 박신의 효도 통장. 단톡방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신의 가족방. 효도 통장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족이 남았습니다. 다온이 귀국했습니다. 다들 축하해 주세요. 다온아, 잘 돌아왔어. 네, 어머니, 형수님 고생하셨어요. 도혁 씨도 취업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밥 먹자. 엄마가 살게. 좋아요, 엄마.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습니다. 도윤 씨, 응? 이제 끝났네요. 응, 끝났어. 우리 이겼어요. 응, 우리 이겼어. 저는 웃었습니다. 18개월의 전쟁, 수백 개의 증거, 수십 번의 법적 절차.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겼습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가족을 지키면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8개월 전보다 조금 더 강해진 얼굴,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집의 주인도 나야.